식군증 다들 겪어보셨죠? 근데 이게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몸속에서 세포가 망가지는 도미노의 첫 시작일 수 있다는 거 좀 충격적이죠?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밥 맛있게 먹고 나서 1시간쯤 지났나? 갑자기 막 졸리고 이상하게 목도 마르고 금방 먹었는데 또 배고프고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? 네, 바로 그게 혈당 스파이크가 보낸 신호일 수 있어요. 자, 그럼 혈당 스파이크가 정확히 뭘까요? 말 그대로 우리 피 속의 포도당, 그러니까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확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걸 말해요. 물론 혈당이 조금씩 오르내리는 건 지극히 정상이거든요. 근데 문제는 이 롤러코스터가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격하게 움직이면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거죠. 이제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볼게요. 좋습니다.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매일 겪는 롤러코스터입니다. 이 혈당 스파이크가 우리 일상을 어떻게 들었다 놨다 하는지 한번 보시죠. 보통 혈당 스파이크 하면 빵이나 단 거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냐? 하시잖아요. 물론 맞아요.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함정입니다.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, 땀 뻘뻘 흘리는 격한 운동, 심지어 물을 좀 덜 마셨거나 어제 잠을 설쳤거나 모닝커피 한 잔 마신 것까지도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 혈당을 막 요동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? 자, 이렇게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우리 몸이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겠죠? 당연합니다. 우리 몸 안에는 아주 유능한 혈당 경비대가 있거든요. 이 친구들이 어떻게 활약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. 건강한 몸 상태에서는요, 우리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라는 친구들이 진짜 똑똑한 인슐린 공장 역할을 해요. 혈당이 싹 올라가면 출동 시간이다 하고는 정말 딱 필요한 만큼의 인슐린을 착착 만들어내죠. 그럼 이 인슐린이 세포들 문을 똑똑 두드려서 자, 에너지원 들어왔어, 어서 써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. 정말 환상의 팀워크죠? 그런데 말이죠, 이 혈당 스파이크가 너무 자주 계속 반복되면 문제가 생깁니다. 세포들이 계속되는 인슐린의 노크 소리에 지쳐서 문을 안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. 또 왔어? 귀찮아? 하면서 신호를 무시해버리는 거죠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우리 베타세포 공장은 왜 문을 안 열지? 인슐린이 부족한가 싶어서 야근에 철야까지 하면서 인슐린을 쥐어짜내게 되는 거죠. 점점 지쳐가는 겁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제2형 당뇨병은 그냥 인슐린 공장, 즉 베타세포의 숫자가 줄어서 생긴다고 생각하시거든요. 근데 연구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.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공장의 기능, 즉 퀄리티라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 공장에 100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. 지쳐서 빌빌거리는 공장 100개보다 쌩쌩하게 돌아가는 공장 50개가 훨씬 낫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손상의 연쇄폭포. 이 작은 문제가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거대한 재앙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집니다. 바로 만성 고혈당. 말 그대로 피 속에 설탕이 너무 많아서 질척거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두 번째 도미노. 넘쳐나는 당 때문에 과부하가 걸린 세포들이 활성산소라는 세포를 공격하는 독성 쓰레기 같은 걸 마구 뿜어내기 시작해요. 이게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.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도미노는 이 독성 쓰레기들이 우리 몸의 혈관, 그 아주 얇고 섬세한 내벽을 마구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망가뜨리는 거죠. 내피세포 손상입니다. 이렇게 착착 진행되는 거예요. 이 산화 스트레스라는 거 좀 어렵게 들리시죠?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세포에 녹이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쇠가 녹슬면 약해지고 부서지잖아요. 똑같아요. 이 보이지 않는 녹이 우리 세포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겁니다. 특히 어디가 가장 취약하냐면 우리 몸의 생명선인 혈관, 그 부드러운 안쪽 벽이 이 녹에 아주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세포 단위의 미시적인 세계를 봤다면 이제 렌즈를 쭉 당겨서 더 멀리 거시적으로 보겠습니다. 이 보이지 않던 세포의 녹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심각한 질병으로 나타나는지 말이죠. 50%.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? 정말 충격적이게도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 중 무려 절반, 2명 중 1명꼴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는 무서운 신경손상을 겪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절반이라니 정말 엄청난 수치죠? 이 신경손상이라는 게 얼굴이 하나가 아니에요.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. 먼저 말초신경병증은
주로 손끝, 발끝에서 시작돼요. 타는 듯한 느낌, 찌릿찌릿한 통증, 혹은 감각이 둔해지는 거죠. 반면에 자율신경병증은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예요. 갑자기 일어설 때 핑 돌면서 어지럽거나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거나 심지어 화장실 문제까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좀 무서운 이야기를 했는데요.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.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, 우리가 끊어낼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는 이 도미노를 멈추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한번 알아볼게요. 여기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는 엄청난 꿀팁이 있습니다. 바로 식사 순서 바꾸기 전략인데요. 자, 기억하세요. 첫째, 밥 먹을 때 무조건 채소부터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막는 방호막을 쳐줄 거예요. 둘째, 그 다음에 고기, 생선 같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먹습니다.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는 거죠.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죠? 근데 이 순서 하나만으로도 혈당 롤러코스터를 완만한 언덕길로 바꿀 수 있습니다. 특히 신경 손상이 위험한 이유 중 하나가 발이에요. 감각이 둔해지니까 발에 상처가 나도 모르고 지나치다가 궤양 같은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매일매일 네 발 지키기 미션을 수행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체크리스트 나갑니다. 매일 네 발 구석구석 살피기, 깨끗하고 보송보송하게 관리하기, 로션은 발라도 발가락 사이는 빼먹기, 발톱은 일자로 조심조심 깎기,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. 절대로 맨발로 밖을 돌아다니지 않기. 이런 작은 습관이 내 발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. 보셨죠? 식곤증이라는 작은 도미노 하나가 결국 우리 몸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걸요. 자, 이 긴 도미노 행렬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도미노를 가장 먼저 손으로 붙잡아 멈춰 세우시겠습니까?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? 아니면 오늘 저녁 내 발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?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위대한 첫걸음은 바로 그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.